자, 먼저 내용을 다 하고 가운데 정렬하고요. 볼림 바꾸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넉넉하게 늘리는 거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숫자 오른쪽 정렬과 또 쉼표 스타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삽입 도형 가서 제목을 넣겠습니다. 제목 도형 B부터 어디까지? G까지 이어져 있지요. 자, 김장비 부품 주문 현황 볼림 크기는 24 검정 다음 굵게 다음 가운데 정렬 다 그리고 채우기 색은 노란색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도형 서식 가서 도형 효과 그림자 줍니다.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셀에 결제란 만들래요. 제 작업 가서요. 3개의 칸을 병합한 후에 확인 다음 4원 대리 장 가운데 정렬하고요. 여기는 합쳐주면 된다 그랬죠? 채우기들하고요. 확인열은 얇게 줄여야 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볼림. 그 다음 모든 테두리 줍니다. 복사 가서 붙여넣기 하되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서 높이 맞춰주세요. 얘가 이 정도면 얘도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너비도 J에 맞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번째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랑 여기는 주황색으로 그죠? 자, 다음 유효성 검사는 찍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으로 원본은 B5부터 B12까지 확인 눌러서 얘가 첫 번째 친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셀 서식 여기 할 건데 얘들아 여기를 선생님이 숫자를 할 때 G표준 또는 샵,, 샵3형으로 하라 그랬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가끔 제3작업에서 G표준으로 하면 소수점이 생겨서 G표준 대신 0으로 하세요. 0으로 하면 소수점이 안 생기니까 0이랑 샵,, 샵3형 중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 다음에 개라고 적을게요. 하고 확인 이렇게. 자, 그 다음 D5부터 D12는 뭘로 이름을 분류로 꼭 엔터 쳐서 분류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자, 1번 하겠습니다. 주문 일자요. 자, 데이터와 라이트예요. 자, 주문 일자는요. 주문 번호의 마지막 2자리 숫자를 1로 하는 2023년 8월 날짜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데이터 함수를 데이터 함수를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데이터 함수 선생님 함수 마법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년을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2023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2023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적어줘야 되냐면 월을 적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08월이라 그랬죠? 그러면 08까지 그냥 적어주면 돼요. 하지만 요 끝에가 중요해요. 끝에는 1을 적어줘야 되는데 요 1은 함수를 이용하래요. 어디 부분이냐면요.
주문 번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두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뽑는 함수가 있었죠? 바로 라이트 함수였죠? 자, 그러면 라이트 들어갈게요. 가로 열고, 자, 그럼 라이트 요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걸 찍어도 되고요. 또는 그냥 여기서 해도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라이트 함수의 첫 번째는 뭐냐? 텍스트.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추출할 문자 수.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가 필요하냐는 뜻이죠. 우리는 1 하려는 15일이 필요한 거니까 2개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데이트 열었어요. 년 적었고, 월 적었고, 1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2023년도부터 8월 15일까지 사이에 빼기가 들어가죠? 자동으로 날짜로 인식한 거예요. 자, 쭉 채우기를 할게요. 물론 얘들아, 여기에서 뭘 줬죠? 홈에서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준다면, 그리고 요 안쪽에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줬다면 아마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서식 없이 채우기 핸들 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결제 금액은 주문 수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할인율이래요. 자, 는 하고요. 자, 주문 수량 여기 있네요. 곱하기 그 다음에 가격도 있어요. 그 다음 또 뭐래요? 곱하기. 이제 할인율 하려고 했는데 할인율이라는 건 지금 없어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단 할인율은 분류가 외장품의 0.9를 곱하고 그 외에는 1로 계산하라는 if문을 사용하네요. 자, 그러면 if 필요할 때 이제 쓰면 돼요. if 첫 번째는 뭐냐? 조건입니다. 자, 한번 함수 들어가 볼까요? 함수 마법사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해도 돼요. 자,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 자, 볼게요. 분류가 외장품이네요. 자, 그럼 누구? 분류 찍어요. 그 다음 이면이라는 건 같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외장품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외장품은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큰 따옴표로 문자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DO가 분류가 외장품이면 뭘로 하래요? 참외값. 외장품이면 그 밑에는 0.9여야 되고 그 밑에 분류가 외장품이 아닌 친구들, 외의 친구들은 다 1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가 if문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는 if 한 다음에 여기 조건, 쉼표하고 0.9 참외값, 쉼표, 그 다음에 1. 아닐 때는 모두 다 1. 자, 얘는 지금 외장품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0.9를 곱하겠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눌러서 뭐 해줘요? 서식 없이 채우기에서 굵은 선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에 지금 소수점 하나가 더 나왔네. 그럼 나 소수점 하나 없애고 싶으면 여기 보면 자릿수 늘림이 있고 줄임이 있어요. 소수점 없애려면 이거 줄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쁜이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해주면 될까요? 금액이니까 쉼표 스타일과 또 오른쪽 정렬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됩니다. 자, 여기 할게요.
유주상사 주문 수량의 합계고요. 뒷섬이 들어가네요. 자, 는 뒷섬 앞에 들어갔네요. 그럼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누가 필요해요? 유주상사 주문 수량 합계니까 당연히 유주상사가 있는 곳을 들어가야 되고 주문 수량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어디부터? 제목행부터. D 들어갔으니까 제목행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쉼표. 이번에 두 번째는 필드. 내가 어떤 친구를 더할 것인지 열 번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주문 수량이니까 4. 쉼표. 그 다음에 제목부터 끄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 써먹으려는 거죠. 누가 조건이에요? 유주상사. 그럼 주문처부터 유주상사까지 끌어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문제는 개라는 글자를 하래요. 그러면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and 연산자와 큰 따옴표 개라고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럼 유주상사가 하나, 둘, 세 개네요. 그거에 대한 주문 수량이니까 7, 19, 9여야 되네요. 7, 9, 19 다 더하면 몇일까요? 나오죠? 35개. 정답이네요. 자, 그럼 35개도 숫자니까 뭐 해줘야 돼요? 오른쪽 정렬. 자, 이번엔 전장품 주문 수량 평균입니다. 아까 했었죠? 썸이프와 카운티프 나왔네요. 더하고 그 다음 나누기 개수로 해야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는 썸이프 어떻게 하죠? 조건줄 조건. 어떤 조건이죠? 전장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요. 쉼표. 누구? 전장품. 쉼표. 누구를 더해요? 전장품의 주문 수량 더합니다. 자, 그러면 전장품의 주문 수량이니까 아마 9, 21, 17을 더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썸이프 끝났어요. 가로 닫고 뭐 해줘요? 나누기. 그 다음에 뭐 해줘? 카운트 if. if. 요런 거는 함수는 틀리면 안 돼요. 그대로 책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제대로 써줘야 돼요. 자, 얘는 뭐가 필요 없다 그랬죠? 자기 스스로 세워주기 때문에 조건줄 조건만 하면 된다 그랬죠? 조건줄, 쉼표, 전장품이 몇 개인지 세어라. 가로 닫아요. 그럼 전장품이 4개죠? 그러면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럼 14가 나왔는데 이것 또한 오른쪽 정렬 해줄게요. 자, 볼래요? 전장품에 대한 주문 수량 평균이니까 여기가 다 전장품. 그죠? 하나 더. 얘까지 전장품. 하나, 둘, 셋, 4개에 대한 여기 보면 평균이 뭐라 되어 있어요? 14개. 정답도 14개. 썸이프와 카운티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는 최대 가격, 는 맥스. 최대 가격이래요. 가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네요. 맥스는 쉽다 그랬죠? 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값인 81,200원이 되겠네요. 자, 닫고 엔터하면 81,200원. 자, 이번에는 VLOOKUP는 VLOOKUP. 자, VLOOKUP은 어떻게? H14셀에서 선택한, 그죠? 얘를 먼저 찍습니다. 쉼표. 주문 번호에 대한 주문 수량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테이블 끌어야 되는데요. 테이블은 주문 번호부터 어디까지는 끌어줘야 돼요? 주문 수량까지는 끌어줘야죠. 주문 번호에 대한 주문 수량을 찾는 거니까 쉼표,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 숫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문 수량은 5번째 있네요. 5. 쉼표, 정확일치, 유사일치 중에 정확일치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럼 이 숫자 또한 뭐 해줘요? 오른쪽 정렬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주문 수량 구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행이니까, 그죠? 주문 수량이 20 이상인 행 전체래요.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자, 여기다 찍고요. 누가? 주문 수량이, 그죠? 주문 수량 어떻게 해줘야 돼요? 5 앞에 달러 없애줘야 되니까 F4를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20 이상이에요. 그거나 같다. 이게 맞나요? 그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주문 수량이 20보다 커야 돼요. 서식가서 파랑, 굵게, 파랑, 굵게, 확인, 또 확인. 주문 수량이 20 이상인지 확인해야 돼요. 혹시라도 얘들아 기호를 반대로 했어요. 결과값이 반대로 나왔어요. 그럴 땐 조건부 서식 가서 다시 하지 말고 규칙 관리를 가세요. 규칙 관리 가서 이미 되어 있는 거에 규칙 편집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여기만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결과값을 꼭 확인해야 돼요. 20 이상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만약에 안 나오고 반대로 나왔다? 내가 기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편집관리 가서 그렇게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제1작업 이제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제2작업 하겠습니다. 제2작업 하기 전에는 먼저 여기에 있는 거 지워야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자, 그럼 제1작업 가서 먼저 선택하고 복사. 제2작업 B의 2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말고 선택하여 열너비에 맞게 붙여넣기. 자, D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하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여기까지 선택하고 병합합니다. 외장 범위 주문 수량 평균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다가 D 에버레이지 할게요. 늘 D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외장품의 주문 수량 평균이니까 제목을 포함해서 외장품 있는 쪽과 그 다음에 주문 수량까지 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쉼표 필드예요. 내가 주문 수량이 몇 번째 있는지 묻는 거죠. 1번, 2번, 3번 중에 주문 수량의 평균이니까 3 쉼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건입니다. 분류가 외장품인. 요거 써먹으려고 제목부터 끌었다 그랬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자, 그럼 15.25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도 확인해보자, 얘들아. 19,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외장품이 2개 더. 자, 그러면 4개인데, 여기 보면 평균 15개라고 돼 있죠? 소수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찍고요. 여기에 목표가 찾기 하래요. 외장품의 주문 수량 평균을 16 되게 하고 싶대요. 되려면 사각, 양면 등의 주문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었네요. 여기 먼저 찍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이 값이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16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얘를 그냥 16으로만 바꾸면 안 돼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누가? 사각, 양면 등의 누구? 주문 수량. 이 친구도 같이 바뀝니다. 확인 누르면 16을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도 같이 올라갔네요. 자,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 결과값을 어떻게 하래요? 가운데 정렬과 테두리 맞춤 하래요. 그러면 가서요. 모든 테두리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급 필터 해볼게요. 주문 번호가 R로 시작하거나 가격, 단위원. 이 친구 복사해서 B에 14셀에다 붙여넣기. 자, 주문 번호가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 항상 얘기했죠? 데이터를 보세요. R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지금 대문자로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도 대문자로 적습니다. 근데 R 뒤에 다른 글자들이 있어요. 그걸 대신하는 건 별표. 네, 시작하거나예요. 그럼 같은 줄에 적으면 안 돼요. 밑에 줄에. 거나일 때 밑에 줄에 그 다음에 가격이 5만원 이상. 그거나 같다 50000. 여기다 쉼표 적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앞에다 적혀야 됩니다. 뒤에 적히면 안 돼요. 계속 뒤에 적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인 자료에 누구? 주문번호, 주문처, 제품명, 주문수량, 그 다음에 가격만. 이거는 복사. 그 다음 B에 18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들어갈게요. 자, 혹시 반짝반짝 하는 거, 나 이거 불편해요. 이런 친구는 ESC 키 눌러도 돼요. 자, 그 다음 선택하고 데이터 고급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위치의 필터와 다른 장소의 복사 중에 다른 장소 복사이고요. 목록 범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이것만 찾아주세요. 이 뜻이죠? R로 시작하는 친구는 지금 봤더니 하나밖에 없네요. 하지만 가격이 5만원인 친구는 하나, 둘, 5만원인 친구들은 2개가 나오네요. 그럼 적어도 3개는 나와야 돼요. 자, 복사 위치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확인 누르고 3개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번 하기 위해서는 정렬 및 부분합이죠? 1작업 가서 똑같이 복사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3작업 가서 어디에다 B에 2를 찍고 붙여넣기 글씨 눌러서 열 너비에 맞게 이렇게 합니다. 자, 3작업 할 때 얘들아 중요한 건 부분합은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정렬을 보면요. 지금 보면 주문처가 유주상사는 유주상사대로 수민공업은 수민공업대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얘네를 모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뭘로? 주문처로. 자, 유주상사 먼저 수민 나라니까 내림차순 하고 확인. 자, 그러면 유주상사 뭐였죠? 그 다음 수민공업 뭐였죠? 그 다음 나라기구 뭐였죠? 이제 부분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분합.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여긴 당연히 주문처예요. 주문처로 모아줬잖아요. 주문처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제품명의 개수와 자 그러면 누구를 개수를 먼저 누구 제품명의 개수를 구하고 자 이거 먼저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은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누구만 제품명에만 이렇게 개수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좀 안 보여요. 그러면 C와 D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럼 다 됐고 다시 한번 부분합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이번엔 개수가 아니라 주문량의 평균이래요. 평균 선택하고 제품명은 없애고 누구 주문량 주문수량 선택하고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미 편하게 우리 앞에 한 거 개수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하고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누구만 주문수량만 자 그리고 어떻게 그룹 해제 가서 윤곽 지우기 선생님은 버전이 달라서 개요 지우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윤곽 지우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선택해서 개요 지우기 하면 됩니다. 오히려 부분합은 쉽지요? 항상 정렬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체 평균 되어 있는 열이 정렬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정렬을 먼저 해주고 이 정렬된 주문처를 가지고 개수와 그 다음 평균을 구한 거예요. 자, 차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어디가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해야죠. 사각, 양면 등, 집증기 등이니까 제품명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 주문수량과 가격. 그러면 주문수량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끌어도 됩니다. 그 다음 가격. 삽입 가서 차트에 묶은 세로 막대요. 선택 먼저 되어 있으면 차트 이동 가서요. 새 시트 제사 작업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차트 종류 했고요. 두 번째 데이터 범위. 근데 얘들아 데이터 범위 지금 제대로 다 된 게 아니죠. 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편집해 봅시다. 사각, 양면 등 있어요. 집진기 있어요. 연료 모터 있어요. 하지만 연료 게이지 없어요.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직업등, 작업등도 없어요. 없애주고요. 그 다음 도어 캐치, 헤드라이트, 라이트 스위치 이렇게까지네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해야죠. 가격 단위원이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요거 편집 가서 뭘로 직접 씁니다. 가격 단위 원 하고 확인해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레이아웃 3으로 하래요. 빠른 레이아웃 가서 3으로 바꾸고 그죠? 자, 바깥 찍고 그 다음에 스타일 1이래요. 이거 선택해서 스타일 1 찍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5번 할 차례예요. 차트 영역 서식은 글꼴이 굴림의 11이래요. 차트 영역 하려면 얘들아 먼저 바깥에 요 바깥쪽을 찍어줘야지 선택이 되죠. 찍혔으면 홈에 가서 뭘로 굴림 크기는 11 그래야 전체 다 바뀌었고 채우기 효과 채우기 효과는 바깥에서 오른쪽 버튼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 하지만 어디는 그림 영역 여기 부분은 오른쪽 흰색 채우기
자, 이제 제목합니다. 선택하고 한 번 더 찍어서 내용. 자, 바깥에 선 있는데 한번 찍어줘요. 이 바깥에 선 있는 대로 찍어서 애들이 다 선택되었나 확인하고요. 굴림의 크기는 20, 그 다음 굵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와 테두리 하면 됩니다. 페인트 통으로 채우기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은 검은색 하면 됩니다. 요게 테두리지요. 자, 다 됐어요. 이번엔 가격, 단위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하래요. 그러면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자, 혼합 또는 콤보로 가야 되죠. 아마 너희들은 콤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선택해서 누구를? 가격을 선택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걔를 뭘로? 보조축으로 선택하래요. 보조축 해야 옆쪽으로 오겠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 이쁜데 웬만하면 선생님이 참 검은색 하라 그랬는데, 그지? 이왕이면 검은색. 선생님 이거 검은색 했더니 얘 다시 돌아왔다, 그지? 요 크기.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아까 우리 전체 굴림 11 하면서 검은색도 아예 하세요. 자, 다음. 계열 누구? 이쪽 친구들 세모로 하래요. 더블 클릭. 페인트 통, 그죠? 페인트 통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뭘로? 세모를 몇으로? 10으로 바꾸래요. 자, 다음에 눈금선, 요 친구죠? 이 친구. 오른쪽 눌러도 돼요. 아니면 선 있는 데서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오른쪽 눌러서 윤곽선 가서 뭘로? 대시를 파선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좀 검은색에 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게 할까요? 됐어요. 자, 다음에 축 할 차례네요. 0, 2, 4 잘 됐다. 그치? 근데 어디? 여기에 선을 주려면 여기서 선택하고 오른쪽 윤곽선 검은색, 그리고 여기도 선택하고 오른쪽 윤곽선 검은색, 여기도 선택하고 오른쪽 윤곽선 검은색. 자, 여긴 됐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0에서 만이 아니라 2만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숫자 더블 클릭. 그다음 숫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안 뜨면 이렇게 하세요. 축 옵션. 그래서 0에서 9만이 아니라 10만. 그 다음 기본 몇씩 올라갔죠? 2, 하나, 둘, 셋, 넷, 2만씩 올라갔어요. 찍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고요. 범례 형식도 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19개가 있어야 돼요. 찍고 한 번 더 찍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뭐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 다음 여기에다 삽입에 도형 가서요. 설명선으로 최대 주문 수량 넣어야 되죠? 이 노란색 조절점이 어딜 가르쳐? 여길 가르쳐야 돼요. 최대 주문 수량. 자, 이 친구 흰색으로 이왕이면, 그죠? 그 다음에 글씨색은 검은색 해주고 가운데 정렬 2개 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자, 제사 작업은 어떻게? 제3 작업 뒤로 꼭 이동시켜 줍니다. 고생했어요.